예, 웨비나 레코드도 이제 시작이 됐고요. 네, 세션, 웨비나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희 이 영상은 녹화를 해서 추후에 이제 등록하신 분들께 그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유튜브 링크나 이런 부분은 이제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왓챠분들하고 그 데이터도 분들이 지금, 저희가 한 공간에 같이 모이지는 못했고, 저희가 이제 근처 미팅룸 이제 2개를 잡아가지고, 저희 데이터독 2분하고, 이제 왓챠, 게스트분들 모시고, 이제 웨비나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승균님 먼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독에서 커머셜 세일즈 팀 리드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독에서 세일즈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정영석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저희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데이터독을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분들 모시고 데이터독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좀 개선을 하시고 어떤 고민을 해결하셨는지 이런 말씀을 좀 듣는 웨비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일단 채팅을 통해서 해주시면은 발표가 끝나고 마지막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정영석 부장님, 지난 웨비나에는 작년에는 어떤 고객이 참석해 주셨죠? 네. 이전 고객 웨비나에서는 당근마켓 CTO님, 그리고 지그재그 CTO님과 함께 그 차세대 이커머스에서 운영하는 컨테이너 노하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 승균님, 이 영상 다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작년 웨비나 영상 그리고 저희 테크 웨비나 영상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독 코리아 유튜브 채널을 오픈해서 거기다가 지금 하나씩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을 해주시면은 앞으로 저희 마케팅 팀에서도 많은 영상 번역해서 올려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웨비나, 이 웨비나 영상 역시 시간이 좀 지나면 저희 채널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역시 굉장히 핫한 회사에서 참석해 주셨죠? 네, 이미 제목에서 아실 수 있듯이 자, 국내 대기업의 OTT 서비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서비스인 왓챠의 인프라 운영 팀장님과 그리고 보안 담당자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승균님 왓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일단 왓챠 하면은 예전에 제가 평점을 그 왓챠피디아에서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영화 드라마 추천 서비스 왓챠피디아가 떠오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 TV에도 왓챠 앱이 인베드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OTT 앱이. 그래서 왓챠가 거기 예전 영화나 아니면 인디 영화 그리고 옛날 예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 프란체스카 같은 것도 왓챠에 있어서 사실 개인적으로 구독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 왓챠 팬이시군요. 자, 네, 왓챠가 영화 추천 서비스로 정말 유명하죠. 자, 오늘은 이 추천 서비스를 지탱하는 IT 서비스의 운영 및 보안 노하우에 대해서 두 분과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재훈님, 그리고 동현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재훈님부터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왓챠 인프라 클라우드 팀을 이끌고 있는 김재훈입니다.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프라를 설계, 구축하고 운영하면서 개발, 운영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공유하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신상 도구들을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면서 최근에는 불변 인프라와 자동화 관리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새로운 기술이나 신상 도구가 중 하나가 저희 데이터독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인프라 운영팀 혹은 클라우드 운영팀 많이 들어봤는데 인프라 클라우드 운영팀은 좀 생소해요. 팀 역할이나 좀 지향하는 바 이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인프라 클라우드 팀은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 관리하면서 권한이나 비용 관리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보안에 이르기까지 클라우드 인프라 사용 관련한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왓챠 PDR 서비스를 쿠버네티스 위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데브셉옵스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 왓챠의 클라우드 환경과 쿠버네티스 같은 모던 테크 스택 운영, 그리고 보안까지 관리하고 계시는군요. 자, 동현님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왓챠 인프라 클라우드 팀의 보안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왓챠와 왓챠피디아 서비스를 위해 구동되는 클라우드 인프라의 보안성 향상을 목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두 분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준비 많이 해주셨잖아요. 재밌고 유익한 웨비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이것만 준비하신 게 아니라 오늘 웨비나에 질문을 좀 이렇게 하신 분들 중에서 유익한 질문 해주신 분들께 왓챠에서 또 선물도 준비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에 앞서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왓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왓챠는 2011년 창업해서 사람과 콘텐츠를 연결해 세상을 더 다양하게 만든다는 비전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왓챠피디아는 왓챠보다 먼저 나온 서비스로 영화, TV, 도서 등의 콘텐츠를 평가하고 추천받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글로벌 런칭 이후에는 미국, 일본 등의 유저도 확보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수집된 누적 7개의 평가 데이터로 회사 사업 전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왓챠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유료 구독 모델의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로 왓챠피디아에 쌓인 데이터와 추천 엔진을 사용해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왓챠가 누적 1,000만 원 다운로드를 달성했고 매해 2배씩 유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1,000만 다운로드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웹이나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 최근에 쿠버네티스로 워크로드를 이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먼저 어떤 계기로 컨테이너를 도입하시게 됐나요? 저희 왓챠에서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사용자와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준비 중인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들과 함께 MSA가 가속화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변하는 클라우드 시장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지금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가기 위한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해서 쿠버네티스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해 보셨을 때 어떠신가요? 확실히 비용이나 아니면 운영 효율이 많이 개선되었나요? 우선 서비스 개발자들이 배포와 관련된 각종 설정을 코드로 관리하여 컨테이너가 동작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이해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빠르게 배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별로 ALB를 사용하고 이미지 저장소로는 ECR을 그리고 헬름 차트 관리에 하버를 따로 사용하는 등과 같은 이유로 기존 EC2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환경보다는 클라우드 사용 비용이나 운영 비용은 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이제 고객분들을 굉장히 많이 뵙게 되면은 사실 기존의 MSA 환경이 아니고 컨테이너를 따로 안 쓰셨지만 운영 효율이나 비용 최적 때문에 쿠버네티스를 고려하고 도입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도입하시고.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거는 초기에는 좀 그런 효과가 바로 즉각적으로 나오지는 않나 보네요. 네, 아무래도 쿠버네티스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IDC를 사용하는 온프레미스 환경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사용 중인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하는 관리형 서비스를 선택해서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쿠버네티스 도입 필요성과 학습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클러스터 관리 주체와 보안,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구성 요소들의 선택 등 이 복잡한 클러스터 운영과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앞서 EKS를 사용 중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AWS의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잖아요. 자, 관리형이라 좀 아마도 좀 편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네, EKS가 관리형 서비스니까 뭐 아무래도 모든 부분에서 자동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클러스터 업데이트 부분에 있어서 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클러스터를 업데이트할 때는 수동 변경이 필요한 부분들이 일부 존재하고요. AWS IAM을 이용한 권한 관리도 복잡한데 여기에 서비스 계정에 대한 IAM 역할을 컨트롤하는 IAR/SA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면 팟과 노드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권한 문제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예를 들면은 고통스러우셨나요? 네, 일단 저희는 파게이트와 노드 그룹을 혼용해서 같이 사용 중인데요.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들면 데이터동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파게이트에서는 데모셋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이드카 패턴으로 실행해야 되는데요. 그에 따른 이제 기능적 제약이 존재하고 파게이트 노드에 문제가 있을 때는 직접 들어가서 볼 수 없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여기에 리소스 모니터링을 위한 매트릭 서버를 파게이트에 설치하게 되면 매트릭 서버가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매트릭 정보는 가져오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한 큐블렛 접근은 거부돼서 에러를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블루그린 배포 전략을 사용하거나 노드 스케일 아웃이 필요한 경우 파게이트에서는 약 1분에서 1분 3초 정도의 프로비저닝 시간을 추가로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니지드 서비스 환경이지만 그 CSP에서 매니지를 해주는 서비스 환경이지만 스케일이 어느 정도가 좀 되는 서비스를 운영할 때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거군요. 설명 너무 감사하고요. 자연스럽게 지금 말씀으로 좀 사용하시는 서비스나 아키텍처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그 준비해 주신 아키텍처 장표를 좀 보면서 데브세곱스를 지향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이번 웨비나 주제기도 하고요. 데이터독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저희 CEO 대표님이 올 초에 언론 인터뷰를 했었을 때 저희는 데브세곱스를 갈 거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왓차에서 생각하시는 데브세곱스는 무엇인가요? 좀 보안 프로세스도 동현님이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보이는 저희 장표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화면에 보이는 건 저희가 쿠버네티스 도입 이전의 아키텍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팀마다 사용하는 도구나 프로세스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GitHub 브랜치에 푸시하는 것을 트리거로 CI 서버가 동작하고, CI 서버에서 빌드 및 자동화를 거쳐서 빌드 산출물로 배포 리비전을 생성해서 각 CD에 전달해서 ASG나 ECS로 배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컨테이너 도입 이후 현재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 CI 빌드와 테스트 과정은 동일하지만 CI 빌드 산출물로 도커 이미지를 만들고 태깅해서 ECR에 푸시를 하고, 그 뒤에 쿠버네티스의 선언적 특징과도 잘 어울리는 GitOps를 이용한 선언적 배포에 저희는 아르고시드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GitOps라는 것은 방법론으로 애플리케이션 배포와 운영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코드화하여 Git에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쿠버네티스 애플리케이션 관리를 위해 저희는 헬름 차트를 사용해서 배포 환경별로 관리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데브세옵스를 위해 표준 컴플라이언스, 원천적인 취약점 점검과 같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보안 과정을 데브옵스에 통합하면 자동화된 보안과 CS를 달성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CS는 Continuous Security로 안전한 개발 환경 제공 및 보안 위협을 사전에 방지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브세옵스는 기존 데브옵스에 잘 아시는 대로 보안 관점을 추가한 개념이고요. 그 중에 데브옵스의 4가지 핵심 가치 중 문화, 자동화, 측정, 공유 중에서 이 데브옵스는 특히 자동화에 중점을 두고 파이프라인 모든 과정에 자동화된 보안 툴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능해집니다. 자동화된 검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식별하고 문제에 대한 알림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안 문제의 발생 가능성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었는데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 CI/CD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는 동현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일단 컨테이너 환경으로 전환되고 데브세옵스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CI/CD 파이프라인에 보안 적용하는 것들이 추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소스 코드 정적 분석 도구로는 저희가 소나큐브를 도입해서 GitHub와 연동을 해놨고요. 풀 리퀘스트 단계에서 자동으로 소나큐브에서 취약점 검사를 시행하고 레포팅해주고 관련된 팀에게 그런 레포트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티팩트, 이제 왓차에서는 대부분의 컨테이너 베이스 이미지를 스크래치로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의존 관계로 인해서 이제 존재하는 바이너리의 취약점을 늘 체크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ECR 취약점 검사 엔진인 클레어를 운영 중에 있고, 이미지가 푸시되면 자동으로 이벤트를 감지해서 이미지 내에 알려진 취약점을 검사한 다음 위험도를 산정해 관련 팀에게 알림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동현님 잠시만요. 자, 그럼 제가 조금 지금 이제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걸 조금만 정리를 하면, 먼저 데브세옵스를 도입하시기 전에 이제 데브옵스 환경에서는 보편적인 CI/CD 솔루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동화를 준비를 해놓으셔서 CD 쪽에서는 카피스트라거나 아니면 코드 디플로이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자동 배포 자동화를 이제 하셨다라고 하면은, 데브세옵스를 도입하시면서는 이제 컨테이너로 이제 전환을 하시게 됐고, 이 해당 컨테이너들에 대해서는 컨티뉴어스 딜리버리 부분은 아고 CD를 활용해서 이제 하시게 되셨고, 그리고 데브세옵스 파이프라인을 위해서는 먼저 코드 취약점 검사를 위해서 소나큐브를, 그리고 아티팩트 취약점 검사를 위해서는 이제 클레어를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계신 것 같네요. 제가 잘 이해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니터링 도구로는 현재 데이터독을 좀 운영 중에 있고요. 이제 EKS 환경에서 운영 이벤트까지 감지하고, 앞서 말씀드린 소나큐브나 클레어 엔진의 이벤트를 같이 연동해서 알림을 상시적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공유해 주시기 어려우셨을 텐데 데브세옵스로 전환해 주신 거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용 중이신 서비스랑 툴까지 언급해 주셔서 더더욱 감사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모니터링에 데이터독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훈 팀장님 실제 운영하시면서 데이터독 사실 여러 서비스 쓰시잖아요. 그 중에서 좀 잘 쓰시는 거, 마음에 드시는 게 어떤 서비스실까요? 일단 저희는
분산 추적과 성능 모니터링에 APM과 프로파일을 사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이 APM 서비스 맵으로 전체 데이터 플로우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시작 지점부터 DB 쿼리나 원으로 표현되는 부분에 특정 엔드포인트로 파고 들어가서 데이터 흐름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를 선택하면 볼 수 있는 서비스 오버뷰에서는 리퀘스트 카운트, 레이턴시, 에러 같은 것도 대시보드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 포인트를 찾아내는 이 드릴 다운 기능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프로파일링도 지금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프로파일링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제품이라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좀 개발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지금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 제입의 문제를 찾는 데 활용하고 있고요. 이 프로파일러로 코드상의 CPU나 메모리 등의 리소스 사용량과 I/O 성능을 모니터링하면서 리소스를 과하게 사용하거나 문제가 있는 코드 라인을 찾아 개선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데요. 특정 시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먼저 찾아서 메소드별로 CPU나 할당된 메모리 순으로 정렬해서 확인을 하고 다음 애널리시스 탭에서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이를 참고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APM과 프로파일러를 모두 사용하고 있어서 APM에서 문제 구간을 확인을 하고 거기서 프로파일링 데이터 특정 코드 라인까지 쉽게 찾아서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APM이랑 이 프로파일링 요 조합이 특히 개발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쓰시는지. 근데 저도 궁금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쓰시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얘기가 지금 살짝 샜는데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데브세옵스로 가시면서 알람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보안 위협 탐지하시는 것도 데이터도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럼 기존에 사용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하셨었나요? 네, 이전에는 지금 화면 우측 상단에 보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워치와 슬랙을 이용한 모니터링을 주로 사용했고요. 너무 많은 알림을 특정 채널로 집중해서 받다 보니까 약간은 노이즈한 느낌도 받게 됐고 이 노이즈한 알람으로 인식된 채 시간이 계속 지나면 점점 채널 알림이 무감각해질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슬랙 채널과 같이 업무용 협업 툴로 받아보는 알림에는 꼭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알림을 받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정 개수 이상의 알림을 받아야 할 때 채널을 분산해서 받아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안 알림이나 인프라 알림이 와도 해당 알림에 대한 분석 시간에도 많이 걸린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알람이 너무 많이 발생되는 부분과 그리고 분석 시간에 대한 고민이 이제 많으셨었네요. 자, 그럼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이제 어떤 계기로 데이터독을 도입하시게 되셨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왓챠는 최근에 쿠버네티스 기반 환경으로 전환을 하게 됐는데 이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모니터링은 기존 EC2 인스턴스 환경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데브스옵스 환경에서 인프라, 애플리케이션 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가시성 확보도 필요하게 되었고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측정과 모니터링에 전문화된 모니터링 솔루션을 도입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픈소스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직접 구현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다음에 설명드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컨테이너 환경으로의 전환과 함께 데이터독을 선택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저도 현장에서 실제 고객분들 뵙면은 쿠버네티스 모니터링이 어려워서 도입을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왓챠도 그렇게 하셨다가 POC 하시면서 이제 스코비 보안 쪽도 괜찮다고 느끼셔서 지금 같이 사용하시긴 하는데 쿠버네티스 모니터링 좋지만 실제로 이제 사실 쿠버네티스 모니터링 데이터독이 좋은 거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데브세옵스 이쪽 파트에서 보안 통합 모니터링 환경 이런 쪽은 어떤 매력을 좀 느끼셨어요? 일단 당연하지만 우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저희가 직접 구축할 때보다 많은 부분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고 그 모니터링에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었던 부분도 아주 좋았던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로그 콜렉션에서 EKS 클러스터 로그나 주요 보안 로그 같이 실시간으로 확인이 필요한 로그들을 데이터도 로그로 수집해서 모니터링에 필요한 커스텀 매트릭을 생성하고 알림도 추가해서 슬랙 채널로 받고 있는데요.
이 보안 이벤트 수집 관련해서는 옆에 동현님이 아주 자세히 알고 계셔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AWS 클라우드에서의 다양한 보안 이벤트는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가드듀티나 시큐리티 허브, 마시 같은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통해서 수집됩니다. 이제 이런 이벤트들을 AWS 상의 이벤트 브릿지를 통해서 수신하게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도과 연동되는 람다나 키네시스를 통해서 쉽게 모니터링 구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모니터링 구조를 만들고 나서는 장점으로는 데이터독의 알림 메시지를 커스터마이징하고 알림과 관련된 데이터를 메시지 내에 표현하는 방식이 매우 단순해졌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만으로 이제 이 알림이 추가 분석이 필요한지 또는 이 알림은 단순히 이게 특정 보안 알림인지 이런 구분을 바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서비스 보안 중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시성과 자동화를 가장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저희 모든 서비스가 전환되면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클라우드 환경 사용자들의 요구 사항하고 사용 흐름이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시성 확보가 가장 최우선 과제가 되었고 가시성이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저희는 늘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멀티 클라우드, 멀티 어카운트, 그리고 오거나이제이션 하위의 여러 유저 계정과 리소스 사이에 모든 액션을 추적하고 이게 실질적인 위협인지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리스크와 실질적인 위협을 탐지하는 데 중점을 두는 가시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고요. 이제 가시성과 더불어서 이제 확보된 가시성을 통한 자동화를 조금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보안 엔지니어 입장으로는 확보된 가시성만큼 이제 복잡한 로그 지옥에 빠지기 쉬운데요. 하루에 수백 건의 위협이 오고 수백 건의 알림이 오고 그 위협에 따른 대응을 구성하고 특정 설정이 미흡하다면 또 검토하고 그 대응책을 또 생각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타게 되는데 이는 이제 한정적인 리소스 그리고 한정적인 인력으로는 한계점이 언젠가 도출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위협을 확보된 가시성을 통해 자동으로 탐지하고 탐지된 위협에 따른 대응을 빠르게 자동화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린 컨티뉴어스 시큐리티를 구현하고 사람의 수동적 개입을 최대한 줄이고 패커와 같은 도구도 이용하면서 보안 환경과 규정 준수된 환경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고요. 결론을 좀 줄이자면 가시성 확보와 자동화를 통해서 데브세옵스 환경에서의 보안을 자연스럽게 녹이고 실제 이제 인프라 환경을 사용하는 개발자분들, 엔지니어분들의 전환 충격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해치지 않는 걸 가장 신경 쓰고 있습니다. 역시 승규님 전문성이 좀 느껴지지 않은가요? 그 로그 지옥이라고 말씀하신 게 사실 재밌었는데 얼마나 현장에서 이제 어려움이 느껴졌을까 지옥이라는 단어까지 쓰시면서 그거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제 보안을 보통 이제 보안을 강화할수록 이제 개발 생산성에는 이제 보통 영향이 가기 마련인데 데브세옵스 패러다임으로 이제 생산성의 영향도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네요.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데브옵스와 시큐리티를 통합해서 생산성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가고 있습니다. 네, 보안 엔지니어 관점에서는 가시성과 자동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어떤 데이터독 시큐리티 기능을 활용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큐리티 시그널 기능부터 이제 신규로 베타로 공개된 포스처 매니지먼트 기능도 사용하고 있고요. 모니터를 통한 이상행위 알림, 로그를 통한 모니터링, 이 정도 기능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제가 이제 데이터독을 접하고 보안 엔지니어로서의 활용을 조금 고민했을 때 일단은 시큐리티 시그널 기능을 활성화했을 때 조금 이 정도까지 신경을 썼구나라고 느낌을 받은 게 마이터 어택 트리를 기준으로 시그널에 대한 룰 분류가 초기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레벨에 어느 위협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확 눈에 들어왔고요. 무튼 저희는 시큐리티 시그널 기능을 통해서 수집된 로그를 기준으로 보안 알림을 설정해서 알림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저먼트라고 그 데이터독에서 AWS 컴플라이언스 탐지를 도와주는 보안 프로덕트 베타도 이제 사용해 보셨는데요. 이 부분은 혹시 좀 어떠셨나요? 장점으로는 이미 데이터독을 사용하고 있다면 단순 클릭 몇 번만으로 현재 관련된 규정 준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엄청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AWS 환경에서도 시큐리티 허브를 통하면 일부 규정 준수,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해소할 수 있지만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거나 또 멀티 어카운트를 사용하고 있으면
다양한 설정을 또다시 연동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를 데이터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고요. 또한 규정 준수를 위반할 리소스를 로그 기반으로 추적할 수 있어서 실제 어떤 로그가 발생했고 어떤 사용 용도인지 함께 생각할 수 있었고 대응책을 한 화면에서 바로 생각할 수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는 활용을 조금 많이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게 베타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베타 테스터로 어떻게 보면 참가를 해주신 건데, 그 베타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개선을 해야 되니까 좀 단점이나 고쳐야 될 점, 나아져야 할 점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본사에 인플루언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제 단점으로는 좀 국내 기준에서는 조금 생소한 컴플라이언스 기준들입니다. CIS 기준이나 지금 화면에 보이는 CIS라고 나와 있는 기준들 또는 SOC, HIPAA, PCI DSS 같은 기준 룰팩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국내 기준인 ISMS나 ISMS-P와 같은 팩이 별도로 들어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또 곧 정식 출시가 될 예정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8월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터독 장점이 또 빠른 피처 업데이트 아니겠습니까? 제가 2019년에 데이터독에 입사를 해서 여러 제품이 나왔는데 그 제품들의 그 정말 빠른 신속한 피처 업데이트를 스스로 몸소 느껴와서 그런 불편하셨던 분들이 차츰 시간이 지나면은 개선될 거라고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도입하시고 그 아까 재현 팀장님께서는 현장에서도 또 이렇게 잘 쓰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있었는데 보안 엔지니어 입장에서 도입하시고 현장에서 실제로 뭔가 탐지했다, 잡았다, 아니면 피부에 확 느꼈다 이런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제가 데이터독 도입 이후에 모니터링 영역이 확실히 넓어졌는데요. 이제 로드 밸런서의 로그를 기준으로 이상 징후 탐지를 데이터독의 모니터 기능을 사용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안 관점에서 로드 밸런스에서 이제 나오는 HTTP 500에러, 웹 500에러를 어느 정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특정 시간 동안 특정 클라이언트 IP에서 다수의 500에러 알림이 발생한다면 그 알림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이게 실제 악성 행위인지 아니면 단순한 시스템 버그인지 이런 거를 판단해서 실제 악성 행위다라고 판단이 되면 차단하는 프로세스를 실제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 장표에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로그 기반으로 뭔가 매트릭을 이제 생성을 해서 특정 각 클라이언트 IP별로 그 각 개별 클라이언트가 그 응답 코드가 500이 이제 발생된 이런 빈도를 트래킹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5분 동안 특정 클라이언트 IP에서 1000번 이상의 500 에러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면 요거는 뭔가 의심스러운 사용자로 보인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독을 이용해서 이제 탐지를 받고 요거를 이제 웹북으로 전달받아서 뭐 자동화 서버 같은 곳에서 이제 뭔가 자동화 처리를 이제 하신 것 같네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잘 이해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있는 기능 외에 아까 말씀하신 APM 프로파일링 외에도 베타로 나온 기능도 정말 잘 활용하시네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제가 어렵게 섭외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람이 있네요. 네, 앞서 그 가드듀티 같은 AWS 그 CSP들의 그 네이티브 서비스들도 활용을 하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뭐 데이터독까지 쓰면은 뭐 중복 투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함께 썼을 때 좀 날 수 있는 시너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뭐 가드듀티를 좀 예로 들면 가드듀티의 아쉬운 점 중 하나가 탐지 패턴이 다 공개가 되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서비스에 웹 스캐너 같은 로그가 발생을 해도 가드듀티에서는 별도로 알림이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왜 알림이 안 오지? 조금 가시성이 떨어진다. 위협을 보는 데 있어서 조금 시야가 부족해졌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데이터독을 저희가 도입을 하고 로드 밸런스 로그를 데이터독으로 보내고 특정 헤더 값이나 특정 요청 구문에 대해서 데이터독 시큐리티 시그널 룰을 설정을 해놓고요. 그 설정된 룰에 따라서 알림을 이제 추가로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실제로 저희가 이런 스캐너 룰을 만들 때 많이 사용되는 악성 스캐너 패턴은 또 데이터독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기 구축의 시간 절약도 하면서 신규 스캐너에 대한 위협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고요. 이제 또 장표에 또 보이는데 최근에 또 베타 기능으로 하나가 또 나왔더라고요.
위협 IP 정보 서비스도 저희가 이런 악성 행위, 악성 스캐너 판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좀 정리를 하면 로드 밸런서로 유입되는 악성 스캐너 패턴에 대해서는 데이터독에서 제공하는 기본 탐지 룰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발견하신 추가적인 탐지 패턴에 대해서는 커스텀 룰로 보안 가시성을 확보하신 거네요. 또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저희가 또 컨테이너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런타임 레벨에 대한 가시성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이제 런타임 기능을 조금 사용하면서 이제 팟에 직접적으로 뭐 내부 개발자분들이나 내부 인프라 엔지니어일 수도 있지만 악성 행위를 할 수 있는 팟의 쉘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해서 명령어를 날리는 등의 행위 역시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가시성에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이제 데이터독의 도입 전후를 조금 비교하자면 확실히 가시성에 대한 부족함을 많이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보안 알림을 데이터독만으로 단일 화면, 단일 창에서 발생된 로그를 기준으로 다 분석할 수 있었고요. 수치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80% 이상의 보안 알림이나 로그는 데이터독만으로 분석이 가능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이기종 로그 역시도 다수 수집하게 되는데, 로그 수집 단계에서 파이프라인을 저희가 별도로 커스텀해서 어트리뷰트의 경로를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좀 예를 들자면 네트워크의 클라이언트 IP 같은 어트리뷰트를 통일시켜 놓고 그 어트리뷰트를 통해서 다수의 로그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 공격자 IP를 기준으로 네트워크 레벨에서 이제 웹 로그까지를 한 번의 조회로 분석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시그널 룰 자체 기능에서도 특정 컬럼이나 특정 어트리뷰트를 기준으로 다시는 트리거가 안 되게 하는 예외 처리도 조금 깔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니터링 범위도 기존엔 조금 AWS 인프라에 치중이 되었다면 현재는 쿠버네티스뿐만 아니라 서비스 로그까지 확대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자, 기존에는 AWS 서비스 환경에 대한 보안에 집중을 이제 하셨었는데, 그 데이터독을 도입하시고 나서는 이제 AWS뿐만 아니라 쿠버네티스 그리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로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안 가시성을 이제 확보하실 수 있었고,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독의 로그 파이프라인이나 로그 정교화 부분, 그리고 데이터독에서 제공하는 공격 탐지 패턴 감지나 아니면 오딘 룰을 활용하셔서 다양한 형태의 로그에 대해서 이제 신경 쓰실 수 있게 된 것 같네요. 제가 잘 이해했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제 CI/CD 파이프라인 사이에서의 보안 서비스, 운영 로그까지 많은 영역을 커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지금 한 150여 분이 참석을 하신 것 같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데이터독 도입을 고민하시거나 이미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동현님께서는 지금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보안 엔지니어로서 사용하시면서 느끼신 부분이나 아니면은 다른 분들께서 참고하실 만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도입 고민을 하신다면 이제 별도의 보안 로그 솔루션, 심 도입이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기능을 사용하면 데이터독 도입이 심 도입이 아닌 다른 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독이 서비스 로그, 서버, 클라우드 로그 분석 플랫폼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보안 로그 솔루션으로는 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기능을 활용하면 실제로 기존의 다른 심 솔루션들과 유사한 운영이 가능하고, 특히 데이터독의 조금 장점이라고 느껴지는 초기 도입 시 까다로운 다양한 환경과의 연동을 데이터독을 통하면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제가 좀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은 실제로 데이터독을 도입하신 회사나 팀에서는 대부분 인프라 소속이나 개발팀 소속의 엔지니어 분들과 같이 사용하게 될 텐데, 이제 같은 로그 솔루션을 활용함으로써 보안 알림이나 관련된 로그를 공유할 때 이제 업무적 이질감이 덜했다라는 게 엄청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도 고객분들을 뵈면은 대부분의 만나 뵈는 분이, 마차도 이제 김재훈 팀장님부터 만나 뵙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데브옵스 팀이나 인프라 팀 혹은 클라우드 운영팀 이렇게 봬요. 혹은 개발팀. 그래서 데이터독을 인프라 모니터링 솔루션이다 혹은 APM 솔루션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작년 2분기부터 보안 로그 솔루션을 런칭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더 많은 보안 제품들이 나올 거고, 베타도 그 중에 하나 제품을 이제 베타도 체험을 해보셨는데, 아직은 데이터독에 보안 기능이 있다, 보안을 인프라랑 어플리케이션이랑 같이 봐야 된다, 이런 거를 좀 아직 와닿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재훈 팀장님 한동안 이제 말씀을 할 기회가 없으셨는데, 재훈 팀장님께서도 이제 클라우드 운영하실 때, 이제 그, 인프라 클라우드 운영팀이었나요? 인프라 클라우드 운영팀에서 데이터독을 쓰시면서 또 다른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까 APM이랑 프로파일링을 말씀해 주셨지만, 좀 어떠세요? 비슷하게 좀 고민하시거나 고려하실 분들한테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일단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AWS, GCP,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독에서 이들과 통합을 할 때 그냥 단순 통합에 그치지 않고 각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서비스들과의 연계나 편의성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활용 방법에 따라서는 데이터독에서 통합 관리도 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독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유명한 벌집 구조, 호스트맵으로 유명하죠. 거기서 인프라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APM 분산 추적이나 그쪽에서 드릴다운 기능으로 충분히 매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독 도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뭔가 웨비나 참가하신 분들께 데이터독 사용 중 고려해야 한다던가 불편한 점 있다면 좀 편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좀 단점이나 저희가 POC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을 먼저 많이 말씀드리면 이 데이터독을 활용해서 모니터링 할 때는 이제 어떤 것을 모니터링하고 어떤 걸 통합해서 관리할지 미리 계획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리고 데이터독 가격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면 예상보다 훨씬 비싼 비용에 놀라서 그냥 도입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일례로 저희는 데이터독으로 로그를 보낼 때 기가바이트당 발생하는 로그 인제스트 비용과 인덱싱 해야 할 로그와 아카이빙 해야 할 로그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계속 방치하고 인덱스를 다 인덱스 시킨다던가 그러면 인덱싱 되는 로그 양 증가로 불필요하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청구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독으로 인제스트된 로그에 대해 종류별로 필터링해서 저희는 15일 동안 보관하고 GCS로 아카이빙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로그 아카이빙은 저희가 데이터독에서 일반적인 개발 환경만 고려해서 기본 3개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아카이브를 GCS 저장하기 위해서 뭐 AWS VPC, AWS WAF, AWS SSM과 같이 이렇게 특정 버킷에 계층 구조로 로그를 프리픽스로 구분해서 저장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한도 증가를 서포트 팀에 직접 요청했지만 이제 로그 아카이브는 최대 10개를 넘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고 이건 좀 약간 데이터독에서 잘못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AWS 클라우드 워치 매트릭이나 커스텀 매트릭과 같은 뭐 인테그레이션 매트릭들이 데이터독 전송될 때 3분에서 최대 10분 간격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데이터독에서 이들을 실시간 모니터링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부분도 아쉬운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독을 마지막으로 도입할 때는 이제 저기 계시는 데이터독 코리아 분들과 진행하게 되실 텐데 트라이얼 기간을 최대한 길게 잡고 시작해서 해당 기간 안에 정말 많은 기능들을 다 써보고 딱 필요한 것만 남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굉장히 길게 말씀해 주셨네요. 짧게 단점을 부탁드렸는데 농담입니다. 많은 서비스 오늘 참가하셨던 분들이 데브옵스 혹은 데브세옵스로 전환을 고민을 하실 거예요. 사실 하고 싶어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문화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왓챠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이게 뭐 왓챠의 전반적인 문화가 됐든 혹은 뭐 데브세옵스의 문화가 됐든 뭐 이런 것들을 좀 마무리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왓챠는 일단 뭐 여러 가지 문화도 있는데 일단 개발 문화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자율적인 개발 일정 관리와 최소한의 프로세스로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제 언론에 많이 알려진 대로 자유로운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매주 월요일에 기존 업무 일정에서 벗어나 뭐 스터디를 한다든지 리팩터링을 한다든지 뭐 미뤄왔던 기술 부채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어쨌든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짬데라는 좋은 문화가 있고요. 저희 클라우드 팀에서는 매주 이 시간을 이용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이제 클라우드 운영 방안 그리고 계획
혹은 뭐 한 주간 있었던 서로 간의 일들을 공유하고 이제 또 서로의 최근 관심사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면서 정말 유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 왓챠에서는 AWS GCP를 비롯한 멀티 클라우드와 AWS에서는 멀티 어카운트 환경에서 정말 지루할 틈 1도 없이 재밌는 일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개발과 서비스 운영, 그리고 모니터링, 보안,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채용 공고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왓챠에서 오늘 질문이 굉장히 많으실 줄 알고, 제가 얘기해도 되나요, 팀장님? 그 왓챠 그 이용권 쿠폰을 선물로 좀 준비를 해주셨어요. 질문하신 분들께. 그래서 사전에 지금 저희가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 저희가 답변하는 동안 뭐 Q&A나 채팅을 통해서 그 질문 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드리기 잠깐 전에요. 그 데이터독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케팅팀에 만들어 달라고 해서 사실 만들었는데 구독을 좀 많이 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은 본사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 번역해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저희가 이런 웨비나나 혹은 국내 고객 사례, 영상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옮기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데이터독 사용하시는 팁스 앤 트릭 이런 것들도 좀 올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문을 좀 볼까요? 지금 이재준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고객의 모바일 콘텐츠 실행과 관련한 행위 분석에 대한 내용은 별도 분석 플랫폼을 두고 계시는지요? 이렇게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이 좀 되실까요? 네, 이건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AWS, GCP 두 개의 클라우드를 운영 중인데요. 이 중에 로그 관련된 분석 플랫폼은 저희가 GCP 빅커를 이용해서 DW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파이어베이스에서 수집된 로그를 빅커를 전송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 팀에서 이제 고객 행위라든지 말씀하신 쪽 빅커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지금 Q&A 보고 계시나요, 팀장님? 네. 같은 분이 바로 질문을 해주셔서 그 클라우드 세큐리티 관련한 것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보안에 대한 언급과는 조금 별개로 저희 데이터독의 보안 모니터링을 이용하는 거는 리스크 베이스로 저희는 좀 탐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특정 룰을 특정 위반 사례 또는 특정 로그에 대한 알림을 좀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충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실수로 질문을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 말씀 안 드렸는데요. 질문이 클라우드 시큐리티에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보안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는데 데이터독에서 보안 모니터링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저희 쪽에서 답변 드릴 내용이 있을까요? 답변 잘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채팅창에서도 좀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 이용민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장님이 한번 네, 이용민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신 부분이 이제 클레어를 통해서 바이너리를 체크한다는 게 모바일 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 소스일 텐데 소스 기반으로 검사도 할 것 같은데 바이너리 검사도 추가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네요. 모바일 앱하고는 조금 별개로 이제 소스 코드 검사는 소나큐브에서 충분히 되지만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특정 리눅스 바이너리라든지 특정 패키지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 이미지를 아무리 최소화로 유지를 해도 저희가 실제 서비스 구동에 필요한 의존적인 바이너리들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바이너리들도 저희는 잠재적인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로 보고 이제 클레어 같은 엔진을 통해서 이제 도커 이미지, 서버 이미지에 있는 바이너리에 대한 취약점을 늘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Q&A에 있는 걸로 이제 제가 질문을 해드릴 거고요. 박종형님께서 그 내부 사용자의 자료 유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혹시 데이터독으로 가능한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네요. 네, 저희도 이제 조금 고민 중인 부분인데요. 이제 데이터독을 실제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나 아니면 애저 AD와 같은 플랫폼들과 연동을 해서 이제 사용자의 로그인 기록, 이제 내부 임직원 로그인 기록까지 저희가 감사를 할지 안 할지, 이걸 데이터 도구로 해결을 할지, 이런 거를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그에 대한 오리진, 보안 솔루션의 엔드포인트에서 수집되는 로그를 데이터 도구로 보낼 수만 있다면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도 이걸 시도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결정을 아직은 못 내린 상태입니다. 아, 네. 요건 제가 이제 데이터독에서 조금만 더 첨언 드리면은, 일단 로그로, 오딕 관련된 로그가 로그 파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데이터독으로 수집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람 연계까지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런타임 시큐리티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추가가 되어서 뭐 예를 들어서 파일 인테그리티, 파일에 누군가가 이제 형상을 변화를 시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도 데이터독에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 시큐리티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가능하신 부분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답변이 아마 되신 예, 걸로. 익명으로 질문을 그 전에 주셨는데요. 위에. 아, 네. 그 익명으로 또 질문을 이제 하나 주셨는데요. 왓챠 데이터독 이전에 사용했었던 메이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나요? 라고 이제 문의를 주셨나요? 이제 저희 마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S3 내에 저장되는 개인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악성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용도로 사용했고요. 조금 데이터독이나 조금 데브세롭스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S3 스토리지에 저장되는 보안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예, 여기 익명으로 주신 네, 익명으로 또 주신 분 제가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데이터독 트라이얼 시 에이전트 및 APM 등 서비스 구축 관련하여 불편하거나 어려웠던 점은 없나요? 뭐 있으시다면 어찌 해결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의 주셨네요. 혹시 좀 불편하신 부분? 뭐 아까 좀 일부 코멘트를 좀 주신 것 같기는 한데 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딱히 그 설정에 어려운 부분은 없었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설정 방법은 공식 문서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 외에 제가 트라이얼 기간에 겪었던 문제, 트러블 슈팅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APM은 각 언어별로 이제 지원되는 라이브러리가 조금씩 다르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는 또 이제 그 중에 트레이싱에는 저희가 이제 오픈 텔레메트리를 사용하고 싶었는데 데이터독 라이브러리는 오픈 트레이싱 기반으로만 되어 있어서 오픈 텔레메트리는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걸 다 오픈 트레이싱 기반으로 일단 바꿔서 사용 중이고요. 그리고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APM을 보면은 이제 그 라이브러리에서 지원 가능한 프레임워크가 쭉 이제 나열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중에 그 특정 자바에서 레터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어요. 레디스를 쓸 때. 이쪽에서 그 싱글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는 때는 문제가 없이 이제 거기 공식 문서에 언급된 대로 풀리 서포트가 되는데 이제 이 풀리 서포트가 된다는 거는 자동 트레이싱을 지금 한다는 거거든요. 자동으로 스캔 아이디를 매겨서 뭐 이렇게 GUI로 볼 때 깔끔하게 다 연결해서 보이는데 이게 멀티플 URL을 사용하는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레디스 클러스터 클라이언트를 완전히 지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데이터독 서포트에 문의를 남겨서 제 피처 리퀘스트 등록된 상태이긴 합니다. 아직까지 뭐 답은 없었고요. 요거 외에는 딱히 어려움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답변이 네. 되는. 네,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 류건우님이 이제 질문해 주신 부분 커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주제인 DevSecOps와는 다소 관련이 먼 질문이긴 합니다만 혹시 데이터독을 활용해서 스트리밍 품질, CDN 포함에 대해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게 가능할까요? 엣지 서버에 대해서 CDN에서 제공하는 매트릭 이상의 모니터링 지표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거는 네, 클라우드 프론트 같은 걸 수집되는 매트릭 외에 저희가 이제 아마 추가 로그를 데이터독으로 수집해서 커스텀 매트릭을 만들어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원하시는 가시성 확보가 어느 수준까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도 약간 고민하고 있기도 하고 데이터독으로 아직 이전이 안 된 시스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팀에서도 이 기존 시스템에 있는 부분을 데이터독으로 일어나서 보기 위해서 어떻게 옮겨갈지 약간 고민 중이라서
앞서 말씀드린 커스텀 매트릭 외에 어떤 방법을 옮길 수 있을지는 좀 더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저 클라우드 프론트 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독에 파서가 잘 준비가 돼 있어서 뭐 각 어트리뷰티별로 이제 그 각 컬럼별로 의미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구분을 잘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 로그에 있는 뭐 걸린 소요 시간, 뭐 위치 정보, 뭐 이런 뭐 히트 혹은 미스 뭐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뭐 원하시는 대로 시각화하는 게 자유롭게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카마이 CDN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데이터 스트림 이용해가지고 데이터 스트림에서 데이터 도구로 이제 이 로그를 전송을 해서 뭐 쉽게 시각화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도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커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일 님이 이제 문의 주신 거고요. ISMS 관련 인증을 위해 데이터독 활용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네, 이 질문은 사실 ISMS 관련 인증 항목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활용을 할까 생각 중이냐면요. 이제 결국에는 시스템 로그 감사 기록을 조금 데이터독으로 일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라는 내용으로 어느 정도 증빙을 할까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시스템의 접속 기록은 특정 기간 이상 저장되어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데이터독을 통해서 가서 이제 저희 GCS 스토리지 아카이빙 되는 이런 구조로 저희 인증 감사, 시스템 감사 기록 이런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데이터독을 활용할까 싶은 생각만 지금 들고 있고요. 저희도 이거는 ISMS 인증 관련 항목을 대응하면서 천천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라 조금 더 깊은 답변을 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현재. 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질문 또 커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님께서 문의 주신 거고요. 데이터독 대시보드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보안 모니터링을 진행하시나요? 아니면 이벤트 베이스 문제 발생 시 슬랙으로 보내기만 하나요?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독 권한을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나요? 모든 엔지니어에게 리드 권한을 드리는지 아니면 정해진 사용자들만 접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대시보드도 각 용도마다 별도로 만들어 놓고요. 관련된 이벤트도 아까 앞서 발표에서 말씀드린 시큐리티 시그널을 통해서 이벤트도 바로 슬랙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조금 대시보드 예로 말씀드리면 아까 모니터 기능에서 잠깐 설명드린 특정 클라이언트 IP에서 특정 500 알람이 많이 왔다. 이런 대시보드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웹 접속 로그를 통해서 다양한 국가들 사이에서 들어오는 로그도 GEO 맵을 통해서 가시성 있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대시보드도 이용하고 이벤트 베이스로 슬랙으로 메시지도 받아보고 있다. 두 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데이터도 권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회사의 문화가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리드 권한을 줄지 아니면 전체적인 라이트 권한을 줄지 이거는 사실 회사 문화에 따라서 엄청 크게 갈릴 것 같아요. 조금 보수적인 조직이라면 읽는 것 자체도 제한을 해야 될 거고 조금 더 여유롭거나 조금 많이 편하게 조금 자율적인 분위기의 조직이라면 라이트 권한까지 다 해서 좀 써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이제 중간에 이제 채팅창으로 두 분이 질문 주신 거를 커버하고 다시 Q&A로 오겠습니다. 세 분이 주셨군요. 참고로 네. 질문은 챗 말고 Q&A로 주시면 저희가 좀 커버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까지 올라온 챗에 올라온 부분도 일단 여기까지는 커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쿠버네티스 폴리시 관리 엔진 같은 거 혹시 안 쓰시나요? 쿠버네티스 게이트키퍼 같은 거요. 라고 최현상님 해주셨고, 이어서 최현상님께서 데이터독에서 CSPM 기능 중 혹시 국내 컴플라이언스인 ISMS-P 컴플라이언스 체크 기능도 있나요? 이렇게 주셨는데, 지금 웨비나에서 다루신 내용이긴 한데, 두 가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쿠버네틱스 폴리시 관리 엔진으로 저희도 게이트키퍼를 현재 POC 중에 있고요. 게이트키퍼를 활용해서 ECR 외에 뭐 예를 들어 도커버를 통한 컨테이너 이미지를 받아온다든지 이런 액션들을 차단하는 것부터 뭐 각종 인버드 포트 여는 거 이런 것들로 조금씩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파게이트하고의 게이트키퍼 궁합이 조금 떨어져서 조금 다른 차선책은 없나라는 서칭 중에 있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데이터독 CSPM 기능에서는 국내 컴플라이언스인 ISMS-P 체크 기능은 앞서 발표에서 말씀드린 대로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SOC나 PCI DSS 항목하고 ISMS-P 항목이 조금 중첩되는 부분이 분명 저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항목들을 조금 조합하면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재현님께서 채팅창에 남겨주셨는데요.
왓챠에서 떨어지는 애플리케이션 로그 중에서 고객의 민감 데이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민감 데이터를 데이터독으로 전송하는 것에 보안적인 고민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실제로 고객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십니다. 네, 지금 질문 주신 부분은 저희는 데이터독으로 그 로그는 전송하고 있지 않고요. 앞서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DW 구축된 곳으로 일부 데이터 전송하고 있고 그쪽에 데이터 분석에서 활용은 하고 있지만 그 데이터독으로 따로 전송하는 제 로그는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그런 로그는 데이터독으로 보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독에서 답변을 드리면 저렇게 민감 데이터를 어쩔 수 없이 데이터독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고객분들께서는 고객의 민감 정보를 마스킹할 그 에이전트에서 마스킹해서 보내는 거를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킹을 하고 그리고 인크립션을 해서 데이터독으로 보내서 저희가 그 후에는 마스킹을 풀지 않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지금 Q&A에 있는 질문 좀 더 이제 커버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일단 지금까지 올라온 질문까지만 커버를 하고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안타깝지만 일단은 지금까지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좀 커버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익명 사용자분께서 이제 문의 주신 부분인데요. 오픈 소스를 패키지 그대로 안 쓰고 직접 빌드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 클레어 등에서 취약점 탐지가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 주셨네요. 이제 클레어 엔진 같이 이런 이미지의 취약점을 탐색하는 데는 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클레어 엔진에서 커스텀 빌드된 바이너리에 대한 체크는 100%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패턴화가 되어 있는 바이너리, CV 넘버링이 붙어 있고 그런 바이너리의 버전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면 클레어 등에서도 어느 정도 취약점 탐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박영민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신 거고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ISMS, IMSP 인증 심사가 많은 회사가 고민일 텐데요. 저희는 AWS 콘피그에 ISMS-P 팩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왓챠에서는 어떤 부분을 참고하여 심사를 대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엄청 포괄적인 범위라 이제 ISMS 인증이라는 게 사실 뭐 저희도 AWS 컴픽에 ISMS-P 역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앞서서 이제 뭐 환경 분리부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프로세스 이런 것까지 해서 클라우드 환경에 맞춰서 저희가 그 항목마다 증빙을 하는 형식으로 좀 역순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목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들과 미흡한 항목들도 있을 거고요, 분명. 그런 항목들을 리스트업해서 어떻게 저희가 인증에 맞출지, 규정에 맞출지 이런 거를 역순으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컴피그에서도 이제 자원의 베스트 프랙티스상 ISMS-P 항목에 맞춘 설정들은 같이 보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문의사항은 이제 익명 분께서 이제 질문해 주신 거고요. 저 워크로드에 대한 프로파일링은 서비스 워크로드에 직접 구동하실까요? 프로파일링으로 인한 시스템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문의 주셨네요. 아마 프로파일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덕션 환경에서 컨티뉴어스 프로파일러를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네요. 네, 이 부분은 프로파일링 자체가 이제 뭐 크게 부담된 수준은 아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표에서 저희가 이 케이스에서 노드 그룹과 파게이트를 같이 쓰다 보니까 데이터독 에이전트 자체를 데몬에서 띄우지 않고 사이드카 패턴으로 해서 멀티 컨테이너로 띄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데이터독 컨테이너에 대한 리소스 사용량은 100ml, CPU가 100ml 코어고요. 메모리도 아마 128 정도에서 아주 작은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저 프로파일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은 뭐 애플에서 필요한 리소스만큼 사용하고 그래서 그 해당 노드에 멀티 컨테이너를 사용했을 때 CPU에 100ml 코어밖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리퀘스트 리밋을 똑같이 맞췄거든요. 이거는 데몬셋을 사용하셔도 데이터독의 기본 세팅 자체가 아마 100ml 코어밖에 사용 안 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해당 그 대선 문서에도 언급된 내용이지만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사용을 하고 일정 수치 이상은 사용 권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에 부담된다는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마칠 시간이 됐는데 한 5개만 더 받아볼까요? 괜찮으세요? 네. 네.
질문이 엄청 많으세요. 요즘 핫하시네요, 확실히. 네, 그럼 다음 질문 좀 더 가보겠습니다. 최MK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고요. 클라우드 와치 매트릭이 데이터 도구로 들어오는데 최대 10분 정도 딜레이가 생겨서 좀 아쉽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실시간성 알럿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도구에 별도 알럿 시스템을 구축하셨나요? 라고 이제 문의 주셨네요. 요거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저희 비포 그 장표에서 설명드렸듯이 전통적인 클라우드 워치를 이용한 알림을 받고 있고요. 이제 그쪽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벤트 브릿지로 AWS 일어나는 모든 이벤트를 다 캐치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람다로 보내고 람다에서 적당히 메시지를 가공해서 저희가 원하는 슬릿 채널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의 주신 부분도 제가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 딜레이가 있는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ALB거든요. 그 ALB의 리퀘스트 카운트나 오베이러 같은 경우 저희 실시간으로 받아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보다 보니까 약간씩 딜레이가 생기니까 이거를 그 대시보드에 넣어서 같이 보기는 하되 얼럿은 클라우드 워치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가 뭐 구축을 하진 않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데이터도구를 만들려고 하다가 데이터도구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실시간성 알림이 필요한 부분은 많지 않아서요. 그냥 그쪽은 클라우드 쪽의 서비스를 활용해서 알림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좀만 드리면은, 뭐, RDS나 ALB,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3분 정도 딜레이가 있을 거고요. EC2,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5분 정도의, 10분 정도의 이제 딜레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크롤러가 도는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레이턴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리얼타임으로 뭔가 알람을 받고 싶으신 부분은 이제 ELB나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실시간 알람을 위해서 이제 데이터도구 에이전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뭐 15초 단위의 주기로 매트릭을 이제 수집해서 이제 호스트의 뭔가 특이사항, APM 서비스 관점의 특이사항은 이제 뭔가 좀 더 실시간에 가깝게 받으실 수 있을 거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익명으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잠깐만 주제와는 약간 벗어나긴 하지만 왓챠 개발 문화를 언급해 주셨는데 개발팀 내부와 외부팀 간의 소통 방식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해당 소통 방식에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장점과 단점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셨네요. 제가 개발 문화라고 소개해드렸지만 뭐 수평적인 관계 커뮤니케이션은 전체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게 뭐 개발팀에 한정되는 문화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짬데이라고 언급드린 이제 개인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은 이제 개발팀에 한정된 거고요. 그 외에 커뮤니케이션적으로 약간 불편은 지금까지 전혀 없었고요. 앞으로도 그렇고 일단 수평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시작하고 항상 그리고 저희가 뭐 누군가 뭐 발언을 제지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항상 뭐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저희 왓챠의 문화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려움이나 말씀하신 단점은 제가 딱히 느껴본 적은 없어요. 약간 굳이 말하자면 저는 이제 개발자에서 운영자로 해서 같이 겸직하고 있다 보니 약간 이제 용어 사용에 있어서 그런 점이 생기는 건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는 바가 달라서 오는 그런 오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뭔가 되게 힘들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해가 있으면 서로 풀고, 첫 번째 아무래도 이제 뭔가 상하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서로가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대화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는 따로 딱히 어려움 느낀 적 없고 동현님은 최근에 들어왔지만 그런 점은 느끼셨나요? 일단 수평적인 관계에서 재훈님, 제이크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 느낀 거는 없고요. 사실 보안 입장에서 쓴소리를 계속 해야 되는 좀 회사의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는 입장에서는 쓴소리를 해도 어느 정도 다들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도입을 해주는 이런 분들하고 함께 일해서 좀 많이 편하게 다니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재훈님 혹시 질문을 저희가 어떻게 몇 개 정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아직 질문이 사실 좀 아직 많은데 아직 좀 많네요. 이거 혹시 왓챠에 관심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뒤에 질문은 몇 개 저희가 앞에 답변한 것도 있고 저희 선에서 답변한 것도 있어서 제가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소나큐브 룰셋은 행안부 룰셋을 사용하시는지 커스텀에서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나큐브 룰셋은 행안부 룰셋도 사용해보고 OWASP 룰셋도 사용해보고 다양하게 사용을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발생한 알림에 맞춰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취약점이 아닌데 약점으로 잡았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커스텀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문기식님께서 이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CSP 네이티브와 서드파티 보안 솔루션 대상 관제가 데이터독을 통해 통합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독이 인테그레이션을 지원하는 서드파티 보안 솔루션이라면은 통합 관제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수님께서 여쭤보신 ISMS 보안 관련해서 데이터독으로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어서 데이터독 내부에 개인정보 관련 로그가 있다고 하면 인증 및 관리 이슈가 있을 것 같아서요. 현재 데이터독에 쌓이는 모든 로그는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이 마스킹되어 수집되는 건가요? 아니면 데이터독이 이런 기능을 해주는 건가요? 아까 답변을 해주셨고요. 개인정보 관련된 로그는 현재 왓챠에서는 데이터독에 실지 않고 데이터독이 마스킹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익명으로 발표 자료 공유됩니까? 주셨는데 발표 자료보다는 저희 유튜브 구독해서 영상 올라갈 겁니다. 봐주시길 바랍니다. 발표 자료는 따로 공유가 될지는 현재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냥 가시성을 네, 발표 자료라고 언급해 주셔가지고 오늘 네. 내용 중에 일부는 저희 블로그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아예 참고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왓챠 블로그 구독과 데이터독 코리아 유튜브 채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치면 되나요? 왓챠 블로그 치면 되나요? 왓챠 기술 블로그 검색하면 바로 나올 바로 겁니다. 구글에 나옵니다. 네, 왓챠 기술 블로그. 네, 알겠습니다.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 프로세스 어느 정도 변경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비용이나 이슈는 따로 없으셨나요? 이거는 왓챠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성 확보. 사실 가시성 확보를 위해서 개발 프로세스가 변경되었다고 저는 느끼지는 않았고요. 사실 로그에 대한 중앙화에 대한 비용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사실 뭐 데이터독도 저희가 추가로 도입한 거기도 하고 결국에는 로그를 수집하는 비용과 전송하는 비용, 저장하는 비용은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개발 프로세스 내에서 발생되는 로그를 수집하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변경되는 이슈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리스크별로 로그를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정책마다 다르겠지만 현재 리스크 레벨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 주셨습니다. 네, 리스크 레벨은 총 5가지로 구분하고 있고요. 뭐 로우부터 크리티컬까지 구분하는 단계가 있고 저희는 그리고 마이터 어택 트리를 최대한 따라가고 있어요. 택티컬을 기준으로 뭐 이니셜 액세스부터 실제로 웨포나이징했던 그런 어택 트리를 기준으로 저희는 카테고리화를 해서 이게 급한 이슈다, 크리티컬한 이슈다, 또는 마이터 어택 트리 기준상으로 우리는 침해당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 이런 거를 판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 주신 분들은 저희가 왓챠에서 쿠폰을 주셔서 아마 메일로 이제 드릴 것 같은데요. 익명으로 질문을 주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저희가 연락처를 몰라서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지금 8분 정도 오버가 됐는데 긴 시간 웨비나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함께해주신 정영석 부장님, 왓챠의 김재훈 팀장님, 그리고 웨인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